같은 반 친구에게 슬쩍한 에어팟을 당근마켓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이고요. 이걸 훔쳐서 당근마켓에 팔았다면 판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모님 또한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변호사 유지연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비싼 물건이나 돈 같은 거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많이 하시죠. 가방 안에 핸드폰, 에어팟, 아이패드 이런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물건을 슬쩍 해서 당근마켓에 파는 일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형사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도 수용이 될 수가 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치소 같은 것인데 실제로는 구치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원에서의 생활이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초범이고 절도죄만 성립이 된다면 5호 처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소년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피해 규모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형량을 또 얼마나 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따져가면서 양측에서 조율을 거치는 거예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그 합의금을 다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만큼 형량은 조금 더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또 생각을 해야겠죠.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거는 사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재판부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반성하는 태도가 일절 없다 한다면 아무리 합의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다시 높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듣는다든지 어떤 심리 치료를 받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내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그 점이 참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인의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차이점입니다. 성인의 형사재판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목적이 좀 있는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말 그대로 소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정상적이고 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소년보호재판은 성인의 재판하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사 출신 변호사인 유지연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제가 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